안녕하십니까. 판다TV 운영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미리 사전 예고해드린 것처럼 정당방위 인정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술자리에서 시비라든지 또는 지인 간의 어떤 사소한 말다툼에 이은 몸싸움, 아이고, 몸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요즘 특히나 여름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술자리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면은 없지 않지만 여전히 식당가를 가보면은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술을 기울이는 많은 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제로 제가 정당방위 인정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내가 혹시 주변 지인과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있었을 때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상해 내지는 폭행의 전과가 인정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피하는 그런 교훈 내지는 요령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정당방위 사례인데요.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 가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 그리고 뭐 기소가 된 그런 사안이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 형법상 뭐 폭행, 상해 그 죄명 앞에 특수라는 용어가 붙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든지 또는 2인 이상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옆자리 사람을 술병으로 때린다든지 또는 같이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이 옆자리 사람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게 이제 특수상해에 해당될 수 있고 일반 범죄보다 조금 더 형량에 있어서 가중처벌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특수상해 특히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든지 2인 이상 공동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이 개정돼서 특수상해 죄명은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형량면에서는 중앙에 처벌받은 그런 사안이고요.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서로 시비가 붙은 직장 상사에 대해서 깨진 술병 그리고 주변 집기 같은 흉기를 이용해서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피해자라는 의뢰인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게 실제로 그 직장 상사인 가해자가 경찰이나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고 도리어 저희 의뢰인이 흉기를 이용해서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라는 거짓 주장을 펼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 가해자가 사무실에 있던 술병으로 의뢰인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넘어뜨린 다음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후에도 자기 분을 삭히지 못해서 주변 기구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차례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개월 가량의 상해를 입혔던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 베테랑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 사무실에 찾아왔던 그 트럭 기사에 대해서 어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유명한 그 영화였죠.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실제로는 사고사를 당했지만은 본인들이 직접 자살한 것 같은 그런 사건 이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도 굉장히 그와 흡사했던 사안, 현실판 베테랑으로 불릴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이제 피해자가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그 가해자 직장 상사의 팔을 붙잡고 피하는 등 방법을 통해서 가까스로 탈출했지만은 오히려 그 가해자가
자신이 이제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힌 사실은 부정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이제 생겼던 이 상처에 대해서 손톱이 아닌 뾰족한 흉기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피해자 주장은 당연히 나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범행 현장의 그 정황을 보니까 이 증거로 수집되었던 현장 사진, 흉기의 위치라든지 모습이 지금 가해자가 주장했던 본인이 뭐 피해자로부터 흉기 상해를 당했다는 그 주장과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는 저희 주장을 펼쳤고, 또 간접적인 증거로 경찰이 출동할 당시의 가해자 진술과 그 다음에 이 현장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찍힌 영상이 서로 불일치한다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부로부터 피해자의 특수상해 혐의, 즉 흉기로 그 가해자의 직장 상사의 얼굴에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특수상해 유죄가 인정되어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해죄 무죄 판결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폭행과 상해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뺨을 한 대 때린다든지 또는 주먹으로 복부를 한 대 가격하는 정도는 단순 폭행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그걸 이제 넘어서서 상대방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면은 상해죄로 다뤄져서 더 높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형법상 폭행죄가 최대 2년의 징역 또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에 상해죄 같은 경우는 최대 7년 그리고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특수라는 용어가 붙어지면은 형량이 더 가중되겠죠. 이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상대방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 상대방을 긁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피가 나고 신체가 훼손되는 상처를 입히는 이런 경우들이 다 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우리 형법이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상 실제로 현실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2014년에 집 주인이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몸싸움 끝에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도둑 뇌사 사건에서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이하죠? 자기 집에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려던 도둑을 물건 훔쳐가기 위한 그런 상황을 모면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뇌사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해도 어디까지나 정당방위는 방어 수준에 그쳐야지 공격 행위로 이어지는 순간에 방어의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법원의 이제 일관된 입장이 있었습니다. 뭐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뒀던 유명 야구 선수가 자기 여동생 집에 침입한 성폭행범을 격투 끝에 사망케 했습니다. 근데 여동생을 이제 강간하려고 했던 그 강간범을 격투 끝에 사망케 했는데, 이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어렵다고 해서 그 주장을 아예 뭐 애초부터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당사자들 진술에 의존하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경찰부터 검찰 조사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면은 그 신빙성을 확보하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실제 그 사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의뢰인이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시비가 붙은 상대방은 이제 조금 더 덩치가 컸던 양반인데 팔을 수에 때리고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또 손톱으로 가해자 얼굴을 핥혀서 찰과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상해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형법 조항이 나오는데 대법원 판례처럼
상대방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저항으로 물리력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그게 적극적인 공격이라 평가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정당방위에 인정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 제출했던 그 진단서에는 술병과 주변 집기 등을 이용한 가해자의 구타로 인해서 치아가 부러지고 전치 6주의 허리뼈 골절상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마터면은 죽을 수 있었다라는 그 정신적 충격으로 약 2개월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살인 미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그리고 중대한 위협이 가해졌던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팔을 치고 얼굴을 핥힌 게 자연스러운 방어 과정에서 이루어진 방위 행위였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어떤 다른 자기 방어를 위한 다른 수단을 생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동시에 의뢰인의 저희 피해자의 방어 행위가 그 정도를 일부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밤에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어떤 공포, 흥분, 당황으로 인한 방어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는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아서 의식을 잃었다가 경찰관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에는 그 현장 모습이 담긴 외부 CCTV 영상을 봤을 때 가해자가 본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정신을 잃었다가 경찰관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다라고 진술했지만 반대로 CCTV 영상에서는 가해자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경찰차 소리가 들리니까 나와서 미리 바깥 상황을 살피면서 들어간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되면서 가해자 진술이 믿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받아서 저희 의뢰인에 대해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던 뭐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 조사 이전부터 저희가 이제 진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또 검찰 조사까지 일관되게 그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라는 걸 인정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피해자가 얼떨결에 자기가 그 가해자의 신체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든지 또는 말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됐다면은 그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봐서 정당방위 인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잘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뭐 그런 사례였습니다.